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상속, 상속인의 그 직계비속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계비속이란 무엇입니까? 직계존속에 상반되는 내용이 되겠죠. 본인으로부터 출생한 자녀와 손자 등의 혈족을 말합니다. 직계비속의 그런 범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으로부터 출생한 혈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자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 딸이면 되는데 그 외에도 자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친생자가 되겠습니다. 친생자는 직접 낳은 사람이죠. 그 친생자의 조건에는요, 성년 자녀든 미성년 자녀든 동일하게 본다는 것이고요. 결혼을 했든 결혼을 하지 않았든 동일한 친생자입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관계없이 다 그 동일한 친생자입니다. 그리고요, 태아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죠. 그 태아도 마찬가지로 직계 비속이 됩니다. 태아는 출생한 거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이제 태어나지 못한다면은 이제 사산이나 유산이 됐을 때는 없던 거로 하겠지만요. 일단은 그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보아서 직계 비속으로 봅니다. 그리고요, 자녀가 없거나 추가로 뭐 남의 혈족을 양자로 입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친양자가 되거나 일반 양자를 하거나 전부 다 그 직계 비속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혼외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자기의 어떤 그 친생자로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은 만약에 죽으면서 저쪽에 A라고 하는 아이는 사실은 내 아이다 하면서 인지를 했다면 혼외자도 법정 그 어떤 소송을 통해서 판결이 나면 당연히 직계 비속의 범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또 직계 비속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인지 알고 키웠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자식이 아니라 옆집 자식이더라. 그런 것을 알았다면은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생 부인의 소에서 이긴다면은 당연히 친생자가 되지 않겠죠. 그 친생 부인의 소 제기는 인지한 날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할 수가 있습니다. 양자를 잠깐 구분해 볼까요? 양자는 친양자와 일반 양자로 구분합니다. 친양자는요, 그 친부모로부터의 친자 관계를 완전히 해소한 겁니다. 친권과 친자 관계가 없어진 겁니다. 따라서 친권 부존재가 되고요. 그 양부모한테 전부 다 친권과 친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 양자는 그 친양자와 그 달리 친부모와 양부모 양쪽에 전부 다 친권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자는요, 미성년자만 입양할 수가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친양자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음대로 파양할 수 없습니다. 재판 파양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위해를 가했다든가 전속한테 아니면은 거꾸로 그 친양자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은 중대한 어떤 과실이 있다든가 그랬을 때는 파양이 가능하고요. 일반 양자는 그런 양자와 양부모 간의 협의를 통해서 파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아인 경우에는요, 민법 제 762조에 보면 손해배상 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거로 본다. 그러니까 그 태중에 있다 하더라도 출생한 직계비속으로 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민법 천조에도 봐도 상속인의 지위에서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태아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권리 능력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정지 조건설하고 해제 조건설이 있는데요. 정지 조건설은요, 임신 중에 사건이 발생하면 권리 능력이 정지되었다가 출생하면 소급해서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물론 사산했다면은 권리는 상실하게 되겠죠.
해제 조건설에 따르면 태아는 사건이 발생하면 태아 때부터 출생 시까지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는 설이 있습니다. 둘 다 마찬가지로 사살하면 소급해서 권리가 상실이 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상속세법에서는 태아는 그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서 직계비속으로 본다는 것이고요. 권리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다만 태아가 유산 또는 사산된 경우에는 권리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붓자식이라고 있죠. 계부자간, 계모자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와이프의 아들이 있다는 거죠. 내 자식은 아니지만 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의붓자식이 됩니다. 계부자간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 기타 동거인이 되지 직계 비속이 되진 않습니다. 직계 비속이 되려면 입양을 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꾸로 그 재혼을 했는데 남편의 자식을 그 새로운 아내의 배우자의 자식으로 그 입양하지 않으면 자식이 되지 않습니다. 입양하지 않는다면 기타 동거인이 돼서 계모자간이 되겠죠. 그래서 의붓자식은 상속인의 지위를 가질 수가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요. 돈 버는 상속, 상속인, 직계비속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